네, 안녕하세요. 백선백점 시끌시끌 영양교사 기출문제 풀이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요 59선이에요. 영양유명준비서 시끌시끌의 1권 638쪽에 있는 문제인데요. 자, 다음은 단체급식 조리실에서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조리기구 및 식기의 세척, 소독 과정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유사기출인데요. 자, 가단계, 나단계, 다단계 이렇게 나눠져 다단계네요. 네. 자, 보면은 가단계 보면은요.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세제를 충분히 씻어낸다. 자, 이건 뭐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세척. 지금 세척 과정, 소독 과정이니까 이게 세척인 것 같아요. 나단계 열탕 소독 또는 살균 소독제를 사용하여 제품에 표기된 방법대로 살균과 소독을 한다. 이게 뭐예요? 소독 단계겠네요. 자, 그 다음은 소독이 완료된 식기는 식기 보관구에서 보관한다. 뭐 보관하는 단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뭐 단체 급식을 하는 저 유사기출이니까 그쪽에서는 이걸 또 다르게 부르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만 놓고 봤을 때는 세척 단계, 그 다음에 소독 단계, 그 다음에 뭐 보관 단계, 뭐 이런 상태로 좀 얼추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작성 방법을 볼게요. 자, 첫 번째. 세척과 소독의 주 목적을 구별하여 서술할 것. 자, 세척과 소독의 주 목적. 세척은 말 그대로 세척이고 소독은 말 그대로 소독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단체 급식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영양교사는 학교 급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단체 급식하고 좀 다르게 학교 급식 위생 지침 관리 지침서 학교 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요 내용에 있는 내용대로 좀 준해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학교 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보면은요. 시끌시끌 읽고는 617쪽에 있는 내용인데 세척이라는 게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세척이라는 건 뭐냐? 음식 성분과 기타 유기 성분을 제거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해요. 뭐 세제 같은 걸 쓰겠죠. 그러니까 세척은 음식물, 음식 성분이나 기타 유기 성분들을 없애주는 과정.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음식 성분과 기타 유기 성분 제거를 하는 게 세척의 주 목적이에요. 자, 소독, 살균의 목적은 뭐냐? 이것도 역시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급식기구, 용기 및 음식이 접촉되는 표면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안전한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소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 목적에서 명확하게 세척은 음식 성분이나 기타 유기 성분, 소독은 거기에 있는 미생물을 완전 제거하거나 안전한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나의 단계에서 밑줄 친 1을 제외한 조리기기 및 식기 살균 소독 방법을 두 가지 제시하시오. 자, 볼게요. 나 단계를 보면은요. 열탕 소독 또는 살균 소독제라는 방법을 가지고 소독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를 딱 보면 그거를 제외하고 식기나 조리기구의 살균 소독 방법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보면은요. 소독의 종류와 방법에서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열탕 소독과 그 다음에 건열 살균, 그 다음에 화학 소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은 열탕 소독과 살균 소독제, 화학 소독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침서상으로 보면은 뭐만 남은 거예요? 건열 살균 이라고 쓰는 게 나온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두 가지를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지침서의 내용하고는 약간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실 게 없는 게 나와 있는 게 이제 없어요. 뭐 있죠? 건열 살균하고 빼면은 뭐예요? 증기 살균 정도가 남아 있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열탕 소독과 화학 소독을 뺐으니까 건열 소독, 건열 살균과 증기 소독, 증기 살균 부분 정도가 들어가면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세척을 끝낸 스테인레스 물컵을 다이 단계에서 자외선 소독고에 위생적으로 보관할 때 유의사항 3가지를 서술하시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컵을 포개 놓지 않는다. 컵을 뒤집어 놓지 않는다. 왜? 투과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뭘까요? 언제나 켜놔야 되겠죠. 잔류성이 없기 때문에 소독을 위해서, 살균을 위해서는 언제나 켜둬야 된다라는 요 정도 3가지 정도가 유의사항으로 적어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59선 문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놓고 봤냐에 따라서 조금 애매한 면이 있을 수가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얼핏 그냥 우리가 그냥 위생적으로나 이렇게 봤을 때는 쉽지만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 지침서와 같은 것들이 있으면 명확하게 그 지침에 있는 어떤 정의, 지침에 있는 사용 방법, 지침에 있는 규칙 뭐 이런 것들에 준해서 답을 작성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60선이에요. 자, 1권 645쪽에 있는 문제인데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조리 종사자들의 개인 위생이 중요하다.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 자, 이 문제도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개인 종사자. 조리 종사자들의 개인 위생.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지침서, 학교 급식과 관련된 위생관리 지침서 같은 데 보면은 개인 위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특히 코로나19, 코비드19 관련된 이제 2020년을 맞이해서 개인 위생에 대한 또 개인 방역에 대한 내용도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특히 이제 문제를 단체 급식을 준비함에 있어서 또 위생학 같은 걸 준비함에 있어서 개인 위생과 관련돼 있는 문제들을 조금 봐둘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개인 위생과 관련된 문제를 가져와 봤어요. 내용은 쉬워요, 이거는. 자, 어떻게 하면 돼? 배식 전 손톱 밑에 세정에 주의하면서 씻는다. 당연하겠죠. 자, 조리사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 받아야 됐죠. 자, 긴 머리는 단정하게 묶으면 조리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조리 위생모는 무조건 착용해야 되고요. 손 소독을 위해 역성 비누와 일반 비누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거 좋다. 역성 비누는 뭐죠? 살균. 일반 비누는 소독, 세척. 세척과 살균. 용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써서 용도를 따르게 써야지 혼합해서 쓰는 거는 효과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은 이 문제가 이 문제가 답이 1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다른 개론서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개인 위생과 관련되어 있는 개인 위생에 대한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공부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60선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1권을 여기서 끝만 칩니다. 다음 100선 100점부터는요. 2권에 대한 내용, 즉 영양교육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잊지 마시고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강의 기다려주세요.